안녕하세요. 최영환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평온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방법과 피를 토하는 심정에 경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이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면 그만이었고, 무엇이든 더 많이 얻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인 70대가 넘어서면 삶의 방정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인생이란 마치 긴 산행과 같아서 청년기에는 배낭에 짐을 가득 채우며 올라가야 하지만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하산할 때가 될수록 그 짐을 하나 둘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무사히 정착지에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이 진리를 무시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진 채 잘못된 장소를 기웃거린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끔찍한 재앙과도 같은 불행으로 점천될 수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70세 이후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귀중한 이정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70세라는 나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를 종심소욕 불육으로 하여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라 하셨지만 이는 저절로 얻어지는 경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을 엄격히 구분하는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곳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평생 쌓아온 덕을 무너뜨리며 끝내 원치 않는 업의 굴레를 씌우는 어두운 에너지가 깃든 곳들을 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영혼이 투명해지는 순화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흙탕물 속에서도 헤엄칠 힘이 있지만 70대의 영혼은 작은 얼룩에도 쉽게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외로움이 두려워 아무 곳이나 찾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가니까, 심심하니까, 예전부터 갔으니까 가는 관성적인 발걸음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몸과 마음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하늘이 허락한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세월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왜 이 세 곳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 준엄한 생의 이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바로 허영과 비교가 가득한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라 생각하여 자꾸만 사람이 북적이는 곳, 화려한 동창회나 과시욕이 넘치는 모임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며 뼈저리게 느낀 점은 노년의 가장 깊은 고독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화려함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가 더 비싼 옷을 입었는지, 누구 자식이 더 출세했는지를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곳에 다녀오면 마음이 풍요로워지십니다. 아니면 왠지 모를 허탈감과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비교의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십니까? 노년의 업은 대개 입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잘된 소식을 들으며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심을 느낀다면 이미 내 영혼에 독을 들이붓는 것과 같고, 반대로 내 자랑을 늘어놓으며 타인에게 박탈감을 주는 것 또한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같은 말들은 그 순간에는 달콤할지 모르나 결국 타인의 질투라는 부정적인 화살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행위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체면과 비교에 민감하지만 70대는 그 체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자유의 나이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잔칫집의 소란스러운 노음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가로막습니다. 술기운에 흘려보낸 무의미한 시간들은 다음 날이면 지독한 공허감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조용한 숲길을 걷거나 평소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읽으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선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족합니다. 나를 증명해야 하고 나를 포장해야 하는 자리는 과감히 발길을 끊으십시오. 진정한 품격은 비싼 시계나 명품 가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고요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노년에 그런 불필요한 장소에서 기운을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시기나 질투의 불꽃을 피우는 데 쓰지 마십시오. 댓글로 "나는 허영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평온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분쟁과 갈등의 현장입니다. 특히 자식들의 부부싸움이나 타인의 시비가 엇갈리는 장소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목숨처럼 피해야 합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들의 갈등을 보면 내가 한마디 거들어 바로잡아야겠다는 책임감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가장 큰 지혜는 개입해야 할 때보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의 갈등은 그들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입니다. 부모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거나 훈수를 두는 순간 갈등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부모를 향한 원망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계하는 무거운 업입니다. 자식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갈등 속에 뛰어들어 마음을 끓이고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남의 무거운 배낭을 대신 메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내 무릎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시비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편을 가르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소용돌이는 생각보다 흡입력이 강해서 나만 안 그러면 되지 하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 업의 파동에 휩쓸리게 됩니다. 70대의 나이는 주변의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는 스펀지 같은 시기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운은 탁해지고 심장은 불필요하게 두근거립니다. 불교에서는 구업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고 내 입에서도 독한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노년의 입술은 지혜를 전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데 써야지 누군가의 시시비밀을 가리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침묵의 가치를 아는 노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식이 갈등을 겪고 있다면 조용히 기도로 응원하고 타인이 시비를 걸어오면 그저 미소 짓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생의 이치를 깨달은 자의 여유입니다. 내가 비워둔 그 갈등의 자리에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해결의 꽃이 피어날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해결하려 할수록 실타래는 더 엉키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굳이 내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세월이 흐르면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내가 지킨 고유함은 내 얼굴에 인자한 주름으로 남아 존경받는 노인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장소라기보다 마음속의 장소, 바로 과거의 영광과 원망이 서린 곳입니다. 왕년의 화려했던 시대를 추억하며 현재의 초라함을 자책하게 만드는 장소, 혹은 과거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나 기억이 머무는 곳을 다시 찾아가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라며 흘러간 강물을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손님일 뿐이며 그 손님을 붙잡고 앉아 현재를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70이라는 나이는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앞에 남은 생의 조각들을 얼마나 맑고 투명하게 닦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깃든 곳에 자주 발걸음을 하다 보면 현재의 내 모습이 자꾸만 작아 보이고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원망의 장소를 서성이는 것입니다. 복수하리라, 사과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언저리를 맴도는 순간 여러분의 노년은 빛을 잃고 맙니다. 원망은 무거운 돌덩이와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으면 결코 평온의 바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단순히 해가 지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첫째, 물건이든 인간관계든 내게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둘째, 입술을 닫고 귀를 열되 오직 선한 것만 담으십시오. 비난보다는 고맙다, 미안하다, 참 좋다라는 따뜻한 말을 자주 건네십시오. 셋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사색하십시오.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며 생의 순리를 배우고 타인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 영혼이 쉬들어가는 것이고 죽는 순간까지 미움과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참 좋은 인생이었다, 참 고마운 삶이었다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세 가지 경고와 조언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든든한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곳의 독한 장소를 피하고 내면의 맑은 샘물을 길어 올리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뮤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